네,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회사 경찰이 지난 2009년 파업에 따른 손실을 물어내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참 이걸 보면은 이 노동자분들의 손발을 정말 묶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사건 사고 스탑! 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승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다고 보고 저도 마음이 되게 네. 아팠는데요. 예, 지금도 뭐 손배 청구가 남아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예. 차근차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해법 한번 맞아요. 찾아보자고요. 네. 자본주의 경제사에서 국민들은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노동 문제가 민생 문제 핵심일 텐데 그래서 우리 헌법은 그런 불평등한 그 사용자 노동자 관계를 노동 3권으로 지금 그렇죠. 일종의 헌법에 보장을 해주는 보장되어 거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업이 있었고 경찰이 과잉 진압이 있었고 그래서 민감용 경찰청장님 이분이 좀 합리적인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셔서 국민들로부터도 신망이 있으신 걸 아는데 이분도 네. 아이고 이거 뭔가 잘못했다 사과도 하고 근데 그걸 취하 안 하고 대법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왔고 좀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이제 네, 박사님. 2009년에 이제 저희들이 예. 알고 있겠지만 이제 옥새 파동이라고 77일 동안 이제 파업을 예. 진행했고 사실 근로자들에게는 어떤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그 쌍용 자동차가의 어떤 경영의 문제였지. 그러니까요. 근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지금 이제 정리해고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쟁의행위로 나아갔고 쟁의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만들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명히 2018년에 그러니까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때 분명히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 쌍용 자동차 해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 진압에서 분명히 과도한 경찰력의 투입과 강제 진압이 있었다. 이건 국가 폭력이다라고 분명히 불법성을 인정했고 그 불법성 때문에 민감용 청장이 분명히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용 청장이 그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분명히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라서 취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네. 이게 과연 민법적으로 과연 취하를 못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취하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자해지 차원에서 취하하는 게 맞는데 참 너무 네. 아쉽습니다. 네. 예. 민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취하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2015년 그때 합의했을 때 이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 거둬들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세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쌍용 자동차가 개별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하지 않겠다, 취하하겠다라고 해서 네. 개별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제 했는데 경찰청이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 때문에 그 국가의 시설이 좀 이렇게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2심에서 11억이라는 확정, 그냥 11억의 손배 청구가 만들어졌고 그 11억이 지금까지 지연 이자가 붙는 바람에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 것이고 또한 금속 노조에 대해서 회사가 소송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조 차원에서의 회사 손배는 아직까지 취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한 어느 정도의 금액들이 이제 한 40억 정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또 지연 이자가 붙는 바람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억 이상 되는 손해배상액이 만들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앞서 판단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분명히 인권위 저희들이 논의하겠지만 인권위에 관련된 논의를 분명히 받아들여서 파기환송을 하면 고등법원에서는 합의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합의를 하는데 손해배상액은 몰라도 지연이자를 이렇게 물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아닌 거거든요. 갚을 수 있는 돈을 갚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생활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연이자까지 과연 국가가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가 기업 노조로부터 다 받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사가 이제 다툴 수 있잖아요, 박사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그게 다랬다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합의도 하고 복직도 하고 물론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어차피 이제 언젠가 되실 것을 믿으니까 그 차원에서 경찰하고 회사가 대승적으로 일부 설령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풀어줬어야 되는 건데 하는 지적을 저는 계속 하는데요. 맞습니다. 박사님 일단은 그 노동자 활동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네네네. 이걸로 이제 그 활동을 막 봉쇄하고 이축시키기 위해서 손배 가압류를 남발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 손배 가압류가 어느 정도 압박이나 고통이 되고 있습니까? 아, 제가 뭐 손해배상 청구 받은 분들 옆에서 많이 네. 봤는데 사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가압류라는 걸 해요. 가압류를 그렇죠. 하면 네. 뭔가 하면 그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교수님과 우리 앵커님이 월급 받는 부분 50%를 계속 가압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 진짜 삶의 기본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은행에 갔는데 제가 정상적인 근로자,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신용카드 하나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물론 민사채권에서 가압류라는 건 채권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분명히 말씀 주셨다시피 근로 3권, 그러니까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 질서를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국가가 강자이고 분명히 쌍용 자동차도 강자는 맞거든요. 예.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노동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어도 가압류하는 건 정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좀 풀어줘야 예.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다른 나라도 보면 노동자 활동을 이축시키는 것을 악용되지 않도록 그걸 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도 그 법이 지금 제출됐죠. 노란봉투법이라고. 네네네. 짧게 한 말씀. 노란 공투법은 한 4가지 정도입니다. 네. 정례예고 같은 것도 분명히 노동행위에 포함하는 것이고 개별 근로자의 가족이나 신혼보증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말자라는 예. 것이고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밝히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손해배상의 최상 그러니까 최고 상한액을 좀 결정해서 그 상한액 이상은 하지 말자라는 네. 것이 노란봉투법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돈으로 문제점. 노조 활동을 봉쇄하고 억압하는 것은 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고맙습니다. 짧아서 네. 아쉽습니다. 예.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생방송 저녁 6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